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체포 51일 만입니다. 검찰이 7일 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두고 여권은 마치 내란죄 수사가 통째로 잘못된 것처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지지층은 탄핵 심판 기각까지 기대를 키웠지만 오늘 결정은 구속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또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입니다. 차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은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넘겨서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할지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결정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선 지지자들이 연신 윤 대통령을 연호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석열!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돌아올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도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복귀와 집회 인파 사고에 대비해 관저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일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바로 석방되는 건지, 검찰은 항고를 한다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바로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윤 대통령 석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핵심은 검찰이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느냐입니다. 네. 형사법에는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집행정지에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석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법이 있는데 왜 불분명하죠? 네, 재판 중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입니다. 네.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는 일정한 조건을 달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이고요.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 항고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헌재가 이 위헌 여부를 따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항고 기간은 일주일 7일입니다. 검찰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검찰이 항고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7일이 있고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게 석방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뒤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판 준비 기일도 이미 진행을 했죠. 법원은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초기에 절차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재판을 이어가기 위한 이런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항고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까? 네, 구속 취소 인용됐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진 뒤에
검찰 특수본도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오는 대로 이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퇴근길을 기다리거나 이러는 모습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 퇴근길 저희 취재진이 기다렸었는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퇴근했는지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검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한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몰려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영민 기자, 지금 구치소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곳 서울구치소 앞으로 모여든 모습인데요.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정문 양 옆으로 서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후 3시쯤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지지자들은 약 100여 명가량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날이 어두워질수록 지지자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대략 300명가량 모여든 모습입니다. 일부 경향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카메라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앞서 특보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때 한 지지자가 난입해 실제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승리했다며 취재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군요. 충돌이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까? 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 취소가 결정되었으니 탄핵도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집회 초반에 지지자들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했는데 이후 석방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일부가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탄핵 찬생 집회도 조금 전까지 열렸었는데 혹시 모를 충돌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구치소를 중심으로 기동대를 대거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경찰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한 교수는 저희 취재진에게 일행이 호텔바에 간 건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피해자 A씨가 사건 일로 지목한 건 지난 2015년 11월 17일 밤입니다. 이날 장 전 의원의 총선용 선거 포스터 촬영이 있었고 술자리가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진 뒤 상황부터 A씨가 한 진술을 장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차가 끝난 뒤 강남의 모 호텔 와인바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 2월 JTBC 취재진에 2차가 끝난 뒤 집으로 갔다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엔 사실 일행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친구인 부산 모 대학 교수 김모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내가 호텔 나간 기억이 나요. 술 한잔 먹자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일어나 보니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누워있더라니까. A씨는 거듭 호텔바에서 권하는 술에 만취했고 다음 날 깨어보니 호텔의 19층 객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댄 뒤 오전 8시 30분쯤 장 전 의원을 피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움을 청했고 조언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로 갔습니다. A씨가 호텔에 나선 직후 장 전 의원은 전화를 걸었고 A씨의 전화기가 꺼져 있자 하루 동안 17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 답을 하지 않느냐, 나한테 화났느냐고 묻는 문자도 있습니다. A씨는 끝내 답장하지 않았고 장 전 의원은 다음 날인 19일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함께 일한 기간을 강조하며 영원히 함께 일하면 좋겠다면서 월요일에 좋은 마음으로 만나자는 내용입니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문자들이 성폭력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상황에 대한 진술과 주장도 엇갈립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이후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제안하기도 했고 2천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뒤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위로금 주장과 관련해 장 전 의원 측은 성폭력이나 이런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추가로 알려진 진술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복수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사건 당일과 이후 시간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우리 군 전투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초유의 사고, 부상자가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고기 조종사는 이 기지로 복귀할 때가 돼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교신을 보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오폭 사고를 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윤세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포천의 승진 훈련장에 뜬 아파치 헬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연달아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뒤이어 진입이 예정돼 있던 KF-16 두 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같은 시각 훈련장에서 8km 떨어진 마을 위로 폭탄 8발을 떨어뜨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고기 조종사는 폭탄 투하 후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실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교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전사령부는 이 교신을 받은 직후 폭탄이 어떻게 됐는지 찾기 시작했는데 이미 8발의 폭탄이 터진 뒤였습니다. 전투기 2대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복귀할 때까지 지상의 통제실이나 조종사 본인 모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조종사가 위도 좌표 7자리 중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 체계는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숫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위치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번기 조종사는 좌표를 정확히 입력하고도 1번기를 따라 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직전 육안으로 지형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아예 생략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투기는 1200m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는데 산악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훈련장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빼곡한 마을을 구분하지 못한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